일단 집합도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일단 집합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니네가 이 조건제시법, 이 조건제시법을 얼마나 원소나열법으로, 그지? 이 조건제시법을 얼마나 원소나열법으로 잘 정리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합의 형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이 조건제시법에서 니네가 자꾸 무시하는 게 뭐냐면, 어떤 조건제시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바 x는 뭐 2의 뭐 10의 약수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가 여기서 자꾸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자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야.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야. 이 바 앞에 있는 애.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의 원소가 얼마냐면 x라는 소리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 x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한테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조건제시법의 원소는 x구나. 근데 x가 뭐냐면 10의 약수구나 해가지고 니네가 1, 2, 5, 10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조건제시법이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뭐 2x 플러스 1 바가 x는 10의 약수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니네가 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데더라. 그냥 되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 집합의 원소도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니네가 먼저 뭘 써주는 게 좋냐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들아 얘를 먼저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줘. 이거의 원소는 2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제시법의 원소는 얘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원소는 2x 플러스 1인데 이때 이 x가 10의 약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합에 이걸 원소나열법을 바꾸면 여기다 이제 1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는 거고, 5를 집어넣으면 11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1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조건제시법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 알겠어?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 이 바 앞에 있는 애. 그러니까 얘가 이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들아 니네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두 문제짜리인데 자꾸 니네가 한 번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 다 어려워지는 거야. 얘 원소는 이거다라는 걸 반드시 써놓고 이거에서 일로 넘어가는 이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더 해본다라면 만약에 A-2B래. 근데 A는 뭐냐? 뭐 A는 A의 원소고 뭐 B는 B의 원소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지. 뭐 이걸 A집합이라고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뭐 그냥 B집합이라고 줘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해석하라고 하면 이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이걸 한번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을 니네가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어떤 조건제시법이 나왔을 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안 바꾸고 문제를 푸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나열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라 그러면 일단 니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빼기 2B가 이거의 원소구나 이렇게 먼저 써달라는 거지. 요거 하나 쓰고 안 쓰고 니네가 문제를 어렵게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때 A가 뭐냐면 A의 원소구나.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지. 1. 그 다음에 B는 뭐냐 그러면 B의 원소래. 이 집합 B의 원소. 그냥 이거 하나 뽑아내봐 그럼. 1 빼기 2B를 해달라는 거잖아. 1 빼기 2B를 해달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건제시법에서 니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바 앞에 있는 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원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요 안에 있는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1이고 뭐 B가 이번에 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10을 구해달라니까 뭐 마이너스 9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쭉 나열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건제시법에서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뭐라고? 이 바 앞에 있는 얘 원소가 누군지, 그러니까 원소가 누군지 파악을 해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집합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 A의 이 삼지창 모양이냐 A의 이제 그냥 이렇게 두 개짜리냐. 얘들아 이거랑 이것도 니네가 되게 헷갈려하는데 얘들아 솔직히 되게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얘들아 이 표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들아 이 집합과 원소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얘들아 이 표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집합과 집합을 이용할 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쓰는 용도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는 삼지창 모양을 쓰는 거고, 집합과 그냥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는 그냥 이 표시를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구분을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집합이 만약에 니네가 뭐 공집합 1, 2, 뭐 1, 2 뭐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렵게 만들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1 근데 얘들아 이게 니네 시험에 만약에 집합이 나왔을 때 거의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 얘들아 일단 지금 있잖아. 니네가 이 A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니네가 여기서 있잖아. 솔직히 NA를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
NA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여기서 NA를 못 구하는 사람은 없지? NA 얼마 얘들아? 5지 당연히. 이거 뭐 5라는 거 뭐 당연한 거잖아. 이걸 뭘 틀린 사람 없을까? 얘들아,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써놓고 야 이거 원소 몇 개냐? 그럼 누구나 하나, 둘, 셋, 넷, 5개요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NA가 5야, NA가 5. 그러면 얘들아,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딱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삼지창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딱 5개밖에 없어. 직접 써본다고 해도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딱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 쓴다. 이렇게도 쓸 수 없어. 무조건 집합과 원소 1대1이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 하나 썼으면 원소 하나밖에 못 들어가. 이런 표현은 있지도 않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걸 쓴다라고 하면 딱 5개. 그럼 이거 아니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원소만 들어가야 돼. 여기는 무조건 원소 자리야. 삼지창이면 원소 자리야. 삼지창 무조건 원소 자리. 그러니까 뭐 5개 다 써볼까? 그냥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원소잖아.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집합이겠지만 여기 이 집합 안에서 얘가 하나의 원소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지막 하나 남았겠네.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삼지창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원소야. 그리고 여기 딱 될 수 있는 건 요 5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절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삼지창 모양이 들어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딱 요 표현 5개밖에 없다는 거야. 왜?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요 표시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다시 말해서 이제 소속되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집합. 이 표시는 집합의 표시입니다. 집합의 표시면 여기는 이제 집합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집합은 어쨌든 보면 얘들아 이거 부분 집합이라고 있는데 우린 얘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소모임이라는 거지, 소모임. 그러니까 이건 어떤 A라는 모임이 있다? 그럼 A라는 모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모임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소모임을 써봐라.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소모임을 써봐라는 게 바로 이 집합.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그걸 우린 부분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이거. 야, 이거는 쌤, 여기서 원소 아닙니까? 물론 원소이기도 하겠지만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얘를 우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 얘들아. 공집합의 의미가 뭔지 알지?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0이라는 거. 옛날에 공집합을 우리는 어떻게도 많이 표현했었냐면 이렇게도 많이 표현했었어. 집합 안에 원소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린 공집합이라고 말했었어.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이거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란 집합이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제로다. 원소의 개수가 제로인 걸 공집합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 니네 뭐 이런 거지. 뭐 아상부라는 모임이 있어. 그 안에 뭐 방송부라는 모임을 만들었거든. 거기 안에 원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방송부가 아상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건 어떤 부서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부서에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거기에 속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일단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일단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들 많아 일단. 뭐도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서 내다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어. 공집합의 집합. 왜 그러냐면 이게 원소잖아. 공집합이라는 어떤 원소, 그냥 영수라는 어떤 애가 있다고 해보자. 영수를 넣은 거야. 집합 안에 어떤 소모임을 하나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떤 소모임에 영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소모임인 거지. 그럼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집합이 더 크긴 하지만 얘들아 이 안에서 이 소모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안에 원소에 3이라는 원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린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을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요거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집합과 원소의 기호, 이건 집합과 집합의 기호.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1, 2라는 애를 가지고 원소로 집합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여기선 이것도 되겠네. 이렇게 집합의 1, 2.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지.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얘랑 분명히 다른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원소랑 집합을, 그러니까 소모임과 그 각각의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랑은 다른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는 구성원인 거고 그거를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린 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인간이 한 명 있어도 어떤 인간 한 명, 영수라는 인간 한 명 있어도 걔는 소모임이 만들어지는 거고 영수라는 인간이 아예 없어. 뭔가 부서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인간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의 집합으로 봐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일까다라고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좀 제기 많이 나와. 이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A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NA가 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5개밖에 없다고 했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집합은 도대체 몇 개가 될까? 얘들아, 이걸 뭔가 공식화시켜서 니네가 2의 거듭제곱승으로 외우고 있는데, 니네가 2의 거듭제곱승으로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 여기서 뭔가 집합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잘 봐.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야.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또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2도 2가지. 집합 1이라는 원소도 2가지. 집합 1이라는 원소도 2가지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애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몇 가지인 거야? 1가지인 거야.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3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1가지. 4는 안 되잖아. 5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1가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는 건데 어차피 1은 곱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답은 얼마인 거야? 2의 5승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작정 원소의 개수가 2의 5승계다. 이렇게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집합이 이렇게 있다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럴 때 B집합이 가능한 걸로 구해달라 얘들아. A집합 이건 이 상태 얘들아. A집합이 이런 상태인데 B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여기서 이 가능한 B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아, B집합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B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지. 아, 어쨌든 B라는 얘도 지금 집합인 거야. 왜 집합이냐? 집합과 집합의 기호를 썼으니까 얘는 무조건 집합일 수밖에 없어 일단. 그리고 니네 생각하는 거지. 아, 어쨌든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이거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일단 확신하자고. 그럼 이제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야, 여기서 얘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지. 왜? 왜냐면 B집합이 벌써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1가지인 거야. 1가지. 1은 몇 가지야? 1가지겠지. 왜? 1도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B 안에 공집합이랑 1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애야. 그래서 또 1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2는, 얘들아 2는 여기 들어가도 돼? 안 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집합 1이라는 원소도 2가지. 집합 1, 2라는 원소도 2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인 거야, 얘들아? 8가지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이걸 뭔가 여기 책에도 분명히 공식화되어 여기 나오네. 자, 이렇게 뭔가 공식화 시켜가지고 뭔가 특정한 애를 개수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에서 뭐 2의 n승에서 k를 뺀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니네가 머릿속에 파악해야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니네가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왜 얘가 2의 5승에서 원래 A의 원소가 2의 5승에서 아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2를 빼는구나 해서 2의 3승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그럼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니네가 못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하란 말이야. 그냥 되게 단순한 거야. 아, B라는 애 집합의 원소들을 생각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어차피 이 5개의 원소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일단 나올 수 없으니까 어차피 1가지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나서 아, 0 공집합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1 반드시 들어가야 반드시 들어가니까 1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2가지 이런 말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또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원소에서 마찬가지로 니가 생각하면 돼. 자, A라는 집합이 이건데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 그지? 근데 B라는 집합은 뭐 반드시 뭐 1을 가지고 있고 그지? B집합은 이렇게 쓸까? B집합은 최대한 기호를 이렇게 써. B집합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이런 말 아니겠어? 또는 뭐 그리고 B집합이 뭐 1은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고 B가 또 또 B가 2도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때 나올 수 있는 B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라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지. 아,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을 니네가 한국말로 바꿔서 생각해. 아, B는 A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의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니네가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모임 안에는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 얘는 원소 집합 1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집합 2도 원소 2도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비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뭐야?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애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얘는 뭐야 얘들아? 절대 들어가야만 하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1가지. 얘는 뭐야? 얘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얘들아? 1가지. 얘도 여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1가지. 얘는 이 집합 B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2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B집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애는 4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그 4가지를 직접 한번 써보기도 할게. 연습 삼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 4가지 아니겠어? B는 반드시 1을 갖고 있고, B는 반드시 1을 갖고 있고, B는 반드시 1을 갖고 있고, B는 반드시 일단 1은 갖고 있어. 4가지 나온다는 거 우리가 벌써 확신했으니까. 써보기도 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얘랑 얘랑은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얘랑은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그냥 얘 혼자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뭐도 있겠어? 얘랑 얘를 갖고 있는 게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맞지? 그 다음 또 뭐 있겠어? 얘랑 집합 1, 2를 갖고 있는 집합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뭐도 있겠어? 얘랑 공집합이랑 집합 1, 2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 니네가 써봐도 4가지 나오지? 근데 왜 4가지인지를 니네가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아. 부분집합의 개수 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제 다 그냥 나올 문제들만 말하는 거야. 조건집을 원소날법 바꾸는 거,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진부분집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 너무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야죠. 진짜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소모임이라고 했지. 근데 진짜 소모임을 구해달라는 건 얘들아, 그러니까 통째로 들어간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아닌 걸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소모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A집합이 이렇게 생겼다? 이 A집합의 진부분집합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원래 A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얘는 총 몇 가지일 거냐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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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라서 일단 32개가 될 수 있는 건 맞지? 32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중에 누구를 빼자고? 자기 자신은 소모임이 아니니까 그거 하나만 제껴주자고. 그래서 빼기 1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31이 돼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까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뭐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연산으로 한번 가보자. 연산. 자, 연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산.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의 연산. 일단 집합의 연산에는 얘들아, 연산의 기호는 일단 총 니네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4가지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합집합이라는 애가 있고,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집합의 연산. 그러니까 실수의 연산에는 보통 사칙 연산이 있잖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지?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냐면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4가지를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 그래. 집합의 이것도 사칙 연산이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집합끼리 연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집합끼리 연산하는데 합집합의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A 합 B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A 집합도 다 포함시키고 B 집합도 다 포함시키는 여기에 모든 애들을 우리는 바로 합집합이라고 해. 얘를 우리가 뭐 표현한다면 A 또는 B인 이런 애들, A 또는 B인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A 합 B를 구하라는 건 A거나 또는 B인 애들 다 합한 거. 그래 우리는 합집합의 의미라고 하는 거고. 교집합이라는 건 이제 A 교집합 B다라는 거 하는 의미가 뭐냐면 A 집합과 B 집합을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는 이런 애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해. 다시 말해서 A and B라고 씁니다. A이면서 B인 거잖아, 그치?
이 or과 and의 의미는 니네가 잘 알고 있을 거야. 얘는 또는의 의미고 얘는 and의 의미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A이면서 B이네. 그러니까 교집합은 A이면서 B이네. 둘 다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합집합은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A도 되고 B도 되고 이런 애들. 그 다음 차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A 빼기 B를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의미는 이겁니다. A 집합에서 B 집합에 있는 부분을 다 제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니네가 좀 이따 이제 집합의 법칙들 몇 가지 법칙들을 배울 건데 우리가 빼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기를 바꿔주면 뭐라고 쓸 수 있지? 앞교 뒤여라고 외울 겁니다. 그치? 이제부터 우리는 빼기가 나오잖아. 얘를 항상 앞교 뒤어라고 외워. 왜 앞교 뒤어라고 외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여기 앞에가 앞 뭐 교, 비, 빼기 뭐 비 이렇게 나와도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 빼기보다 앞, 빼기보다 뒤 알겠어? 그래서 얘를 바꾸라 그러면 앞에 거 쓰고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빼기는 차집합은 무조건 앞교 뒤어로 바꾸겠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얘를 A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볼래?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아닌 애 B가 아닌 애가 어딨냐면 여기서 B가 아닌 애가 이만큼 맞지? 얘가 B가 아닌 애 맞지? 얘랑의 뭐를 구해달래? 교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디 부분인지 눈에 보이잖아. 여기 부분이잖아. 여기 부분. 그래서 A 빼기 B가 의미하는 게 항상 앞교 뒤어 A교 B여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놓고. 여집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바꿔라 법칙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다라면 얘들아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의 집합에서 A의 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얘들아 이건 이런 말이야. 그냥 전체 집합 우리가 전체 집합을 U라고 쓰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달라고 얘들아? A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의미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이겠지. 여기 부분. 얘가 의미하는 걸 우리는 바로 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여사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는 그 여사건으로 푼다라는 게 결국 이 여집합. 그거의 반대 사건. 완전 반대말이겠지. 그치? 당연히 뭐 A랑 A의 교집합에 공집합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A가 아닌 것과 A가 교집합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지. 그치? 또 뭐 A와 A가 아닌 애들의 합집합은 A랑 A가 아닌 애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A랑 A가 아닌 애를 모두 합쳐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게 일단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이야. 요 네 가지는 뭐 당연히 니네가 머릿속에 알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집합 연산에 대한 법칙들이 좀 들어갈 건데, 니네가 이 법칙을 제대로 안 쓰고 자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얘들아 니네가 시험 볼 때 색깔펜 한 12개씩 들고 다녀. 알겠어? 니네가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니네가 뭐 연필만 들고 시험 볼 건데,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데 니네 자꾸 이게 편하다 보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막 풀다 보니까 니네가 계속 틀리는데 얘들아 한 번만 이해하면 진짜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해.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때가 편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 법칙들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법칙 바로 교환 법칙이라는 애라. 뭐 교환 법칙은 뭐 틀릴 일도 없을 테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결합 법칙. 니네가 배우는 내용 중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 안에 누가 있냐면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자, 요 네 가지만 니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면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색칠하는 짓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놓자. 이 네 가지. 일단 교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얘들아. 니네 당연히 A와 B랑 당연히 B와 A는 어떨 수밖에 없겠어? 너무 당연하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A랑 B 합집합이나 BA 합집합은 당연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 A교 B나 B교 A나 뭐 너무나 당연히 똑같은 말 맞습니까? 이해했지? 이런 걸 우리 교환법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합법칙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 니네 마음대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라고. 내가 순서를 니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A교 뭐 A교 뭐 예를 들어서 A교 B교 A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니네가 교환법칙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얘랑 자리 바꿀 것 같은데? 그럼 A여 교 A 교 B다라고 쓸 거고, 그지? 자리 바꾼 거야. 교환법칙 이럴 때 쓰는 거야. 이건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A가 아닌 것과 A랑의 교집합은 얼마입니까, 얘들아? 공집합 되지 않겠습니까?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을 구하세요라니까 답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푸는 것보단 이 상태로 푸는 게 니네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교환법칙 쓰는 거야. 하지만 또 교환법칙에서 얘들아 A 빼기 B랑 B 빼기 A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죠?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너무나 당연하잖아. 너무나 다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A, B가 있으면 A에서 B를 빼라는 소리는 A에서 B를 빼라는 건 여기 부분이겠지만 B에서 A를 빼라, 그러니까 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B에서 A를 빼라는 건 이 부분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치? 따라온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니네가 결국은 잘 못 쓰는 게 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야.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 쓰는데 되게 단순해. 결합법칙과 아니라 분배법칙 언제 쓰냐? 일단 결합법칙은 언제 쓰냐면 겉과 속이 같을 때 쓰면 돼. 겉과 속이 같다.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면 돼. 분배법칙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야.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냥 우리는 분배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 니네 연산에서 똑같아. 니네 그러니까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풀으라고 하면 니네 이거 뭐야? 분배법칙 쓸 거 아니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풀어라라고 하면 니네 이거 뭐 가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을 때랑 겉과 속이 다를 때 뭔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결과가 같은 거잖아, 이거는.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이거 풀으라면 어떻게 푸냐, 아니라 AB 플러스 AC 아닙니까, 이렇게 결국? 이렇게 니네가 분배해서 풀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지? 똑같은 내용이야, 얘들아. 결합법칙은 겉과 속이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 합, B 합, 뭐 C가 있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 연산에 겉과 속이 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괄호만 베끼면 끝이야. 이게 다야. 얘가 할 일은 다야. 결합법칙에 하는 일은 그냥 괄호 베끼기가 끝이야. 괄호를 마음대로 베껴도 상관없어. 이해했습니까? 괄호를 바로 베껴도 상관없다고. 그냥 괄호 베끼는 게 다야. 분배법칙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얘들아 봐봐. A 합 B교 여가 C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지금 니네 눈에 보면 알다시피 겉과 속이 다르잖아. 겉과 속이 다를 때 뭐 하라고 얘들아? 분배해달라고. 이렇게 분배. 그럼 니네 이거 분배할 때도 잘 봐봐. 이 부호를 이렇게 A 곱하기를 따라가는 거 알고 있지? A 곱하기를. 야, 여기서 똑같아. A 합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니네 써달라고 하면 상에 A 합 B에다가 A 합 C에다가 여기 사이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교집합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분배법칙이야. 그러니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니네가 자유자재로 못 쓰는데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분배법칙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얘들아, 니네가 전개를 배우고 나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전개라고 한다라면 니네가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전개 배우고 나니까 뭐 배우지 얘들아? 인수분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지? 똑같은 내용이야,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걸 전개라고 하면 여기서 니네가 이걸 보고 다시 쌤 여기도 A합이 있고 쌤 여기도 A합이 있네요. A합을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A합을 끄집어내버리면 비교 C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걸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배법칙이랑 결합법칙이랑 제발 이것만 구분 잘 하면 돼.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얘들아, 이게 니네가 안 써보면 안 늘어. 내가 좀 이따 문제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흡수법칙이라고 있는데 흡수법칙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A 합 A교 B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누가 봐도 분배법칙 맞지 일단? 얘가 왜 분배법칙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쌤, 이 새끼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쌤 이 새끼 당연히 분배법칙이라고 해서 분배법칙 쓸 거야. 얘들아. 이 새끼 분배법칙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 A 합 A에 A교 B, A 합 B에 여기 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우리 A 합 A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A 맞습니까? 그럼 A교 A 합 B가 돼버려.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새끼 또 뭐야 얘들아? 또 분배지. 이 새끼 또 분배하는 거야 또. 이 새끼 또 뭐가 되냐면 A교 A에 A교 B가 된다면 여기 합 이렇게 쓴다고. A교 A가 얼마 얘들아? 또 A지. 이 새끼 또 A야. 이 새끼 A교 B 이렇게. 이 새끼 다시 나온다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외워버려야 돼. 자, 겉과 속이 다른데
안에 있는 새끼랑 바깥에 있는 새끼가 이렇게 겹치잖아? 그럼 얘는 흡수 법칙이야. 누구한테? 바깥에 있는 애한테 그냥 흡수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을게.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니네 생각을 해봐. 얘들아, A와 B의 교집합이 어딘지 빨리 머릿속에 그려봐. 그지? 걔랑 A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그냥 A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니네가 이해를 못하면 계속 이지랄로 풀고 자빠진다고. 그 다음에 쌤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니네 머릿속에 당연히 얘들아 A와 B의 교집합이 여긴데 얘랑 A랑 그지? 합집합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A겠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교고 여기가 합이었다고 한번 해볼래 다요? A 합 B가 어디야? A 합 B가 여기잖아. 그지? A 합 B랑 A랑 교집합 구해달라니까 결국 또 어디야 얘들아? A겠지. 결과론적으로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흡수 법칙은 분배 법칙 중에 안에 있는 애가 바깥에 또 있을 때는 우리가 흡수 법칙이 돼버린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바깥에한테 흡수된다 이렇게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다 바꿔라 법칙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바꿔라. 다 바꾸면 돼. 다 바꿔. 그냥 다 바꿔 법칙. 다 바꿔 법칙. 그냥 다 바꿔 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교 합 B의 여 이렇게. 이런 애 그냥 바깥에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 괄호의 바깥에 여집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이거랑 같아. 얘 바꿔 그냥. A 여를 바꾸면 얼마야? A 여. 합집합 바꾸면 얼마? 교집합. B를 바꾸면 얼마?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줄게. 얘네들이 왜 똑같냐? 보면 잘 봐. A가 아닌 새끼랑 A가 아닌 새끼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 맨날 니네가 이렇게 풀라면 얘들아 이렇게 색연필 존나 갖고 다녀야 되니까 A가 아닌 애랑 그지? 이게 A가 아닌 애 맞지? B. 그 다음 B는 뭐야? B랑 합집합하래. 이만큼이잖아. 이거가 아닌 부분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주황색 부분 맞습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주황색 부분이야. 지금 주황색. 얘도 한번 해볼래 얘들아? 얘 그냥 되지. 이 새끼 앞교 D연에 그냥 뭐야? A 빼기 B다 이렇게 바꿔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A 빼기 B 주황색인 거 맞지? 좌변과 우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증명할 때만 벤 다이어그램 쓰는 거야. 증명하지 않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 쓰는 거 아니야.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드모르간은 그냥 다 바꾸라 법칙이구나. 그럼 거꾸로 니네가 마찬가지야. 얘들아. 니네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얘들아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걸 보고 나는 이걸 다시 끄집어 내버리면 A여 합 B의 여라고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드모르간이랑 분배법칙, 결합법칙을 니네가 자유자재로. 이거 한 문제 풀어봐야 돼 이건. 자, 예를 들어서 원스텝에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런 문제. 자, 13번 문제를 푸는데 이 13번 문제를 푸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으면 진짜 좆됩니다. 진짜. 자, 진짜 내가 말하는데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은 최대한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벤 다이어그램 쓰면 안 돼 얘들아.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기억부터 볼까? 기억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일단 드모르간 나와 있네. 자, 기억 갑니다. 기억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안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뭐라고 쓸 거냐면 A 교에 뭐라고 쓸 거야? A여 교비여 됐습니까? 얘들아? 겉과 속이 같지? 무슨 법칙?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하는 일이 뭐라고? 괄호 베껴라 그냥. 괄호만 없애면 돼. 결합법칙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괄호 없애주는 게 결합법칙 할 일이야. 괄호 없애겠습니다. A교, A여, 교비여. 자, 요거 계산해볼까 얘들아? 요거. 뭐 나옵니까 얘들아?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라니까 당연히 뭐야 얘들아? 공집합. 그래서 기억이 참 이렇게 쉬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있다니까 니네가. 바보 새끼들은. 자, 봐봐. B 보겠습니다. B도 지금 자,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일단 여기서 니네 먼저 생각할 건 빼기는 일단 빼기가 문제야. 빼기는 우리가 법칙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에서 뭔가 이런 걸 쓸 때 빼기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빼기는 항상 뭘로 바꿔라? 앞교디어. 앞교디어.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교뒤여. 앞교뒤여 이렇게. 이해했니 여기까지? 야, 그럼 봐봐. 이것도 무슨 법칙일까 얘들아? 겉과 속이 다 같잖아 그냥. 그냥 괄호 없애라. 그냥 괄호 없애라. A교 B여 교 A 교 C여. 근데 우리 교집합은 아까 전에 막 교환법칙 다 가능하다고 했지? 난 얘랑 자리 바꿔볼 것 같은데? 얘랑 자리 바꿔버리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지? 얘가 B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얘들아 A교 A는 당연히 자기 자신 맞습니까? A랑 A의 교집합. 왜 A? 교
비교 여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뭔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물론 이제 얘를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난 여기서 연습하는 거니까 잘 봐. 여기서 나는 얘 세 개를 드모르간 한번 써보자고. 다시 묶어도 내보자고. A교 B합 C여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러고 봤더니 또 앞교 D여네. 앞교 D여 뭐야? A 빼기 B합 C 끝. 그래서 니은 참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안 어렵지? 얘들아 이거 겉가속이 같냐 다르냐 이것만 딱 구분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디귿 가보자. 디귿 또 일단 빼기부터 제껴. 자 빼기부터 갑니다. 자 디귿에서 빼기 갑니다. 얘는 앞교 뒤여 앞교 뒤여 앞교 뒤여 합비. 자 이거부터 갈까? 앞교 뒤여 합비부터 하자. 앞교 뒤여 합비. 빼기 B는 A는 좀 이따 생각하고 요거 먼저 계산하자고. 앞교 뒤여.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습니까? 자 겉가속이 다르네. 무슨 법칙? 분배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갑니다. A 합 B 교 B여 합 B. B여 합 B는 뭐야 얘들아? 전체 집합. 그럼 이 새끼가 U. 이 새끼 얘랑 교집합 결과론적으로 결국 얼마 얘들아? A 합 B겠지 뭐. 당연히 전체 집합과 얘 교집합은 당연히 A 합 B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니네가 문제 다시 바뀌었네. A 합 B 빼기 A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이제? 자 또 빼기 나왔네. 무슨 법칙? 앞교 뒤요. 자 앞교 뒤여. 자 또 겉가속이 다르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A교 A여 합 B교 A여 됐습니까? 자 A교 A여 당연히 얼마? 공집합. 공집합과 얘 합집합이니까 결국 B여 A B교 A여. B교 A여 또 뭐야? 앞교 D여. B 마이너스 A다라고 써주니까 디귿도 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안 어렵습니다. 써봐야 돼. 계속 연습해. 이렇게. 그리고 나야 니네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법칙 중에 배우진 않는데 책에 나오진 않는데 너무 유명한 새끼가 있어. 바로 대칭차집합이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이 대칭차집합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집들이 만들어 놓은 말인데 얘들아. 대칭차집합.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그냥 하나의 그냥 유형으로 그냥 외워버릴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법칙 정도로 그냥. 여기도 분명히 책에 쓰여 있지. 이렇게 대칭차집합. 뭔가 집합의 연상은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애서. 그리고 진짜 대칭차집합은 세모로 진짜 많이 써. 세모가 대칭차집합이 나가 아니라 일단 혹시 학교 시험 문제 뭔가 A 세모 B 나오면 이 새끼 혹시 대칭차집합인가 이렇게 의심은 해봐도 돼. 의심 정도만 해봐. 근데 요즘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렇다고는 내가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자 대칭차집합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차집합끼리 서로 대칭이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상황. 이런 애를 그냥 우리는 바로 대칭차집합이라고. 그냥 차집합끼리 서로 대칭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만약 이거 없었으면 A 빼기 B라는 차집합이잖아, 그지? 이거 없었으면 B 빼기 A라는 차집합일 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서로 대칭으로 생겼구나 해서 그냥 이름이 대칭차집합이라고 그냥 만들어진 거고, 이걸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제일 먼저 표현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선생님 당연히 A 빼기 B랑요 얘는 B 빼기 A랑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라고 니네가 제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대칭차집합의 느낌은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각자 뺀 거에 차집합. 이름 그대로 대칭차집합이니까 A에서 B를 뺀 거랑 B랑 A에서 뺀 거를 우리는 합집합한 게 서로 대칭이지 않겠냐라고 풀어주는 게 우리는 대칭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 내가 왜 그러냐면 빼기라는 건 별로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문제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느낌으로 가야 돼.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렇게 느낌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이런 느낌으로 할 거야. A 합 B에서 A교 B를 뺀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어.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그림 맞지? 얘네들이 지금 완전 똑같은 상황 맞잖아, 그지?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이 느낌이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 대칭차집합 A를 구하라고 한번 해볼게. A 대칭차집합 A.
그럼 어떻게 하냐면 A랑 A 합집합에서 A랑 A의 교집합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A랑 A의 합집합 당연히 A지. A랑 A의 교집합 얼마야? A겠지. 그럼 둘이 빼니까 뭐 나오겠어? 공집합 나오겠지. 이 느낌으로만 가잖아? 야, 문제를 풀 때는 이 느낌이고 일단 기본적인 대칭 차집합은 원래 얘로 시작을 한 거야. 얘로 시작을 해서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뭐 어떤 문제든 그냥 다 요 느낌으로만 가잖아? 금방금방 풀걸? 야, A 이거 한번 해볼래? 뭘까? A. 이 느낌으로 가면 빨라. 왜?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지.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A에서 공집합을 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A겠지. 재민이 너 연산 이거 집합 처음 배운다고 들었는데 맞냐? 아니야? 개념했어요. 아, 개념했어? 자, 그러면 재민아 이건 뭘까? A 여집. 그렇지. 그렇게 가면 돼. 얘랑 얘랑 합집합 전체 집합이지. 얘랑 얘랑 교집합 A겠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세요. 그냥 A교.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이런 거 뭐겠어 얘들아? 당연히 뭘까? 공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라고. 뭐야? 공집합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치? 이런 거는 그래. 이건 뭐겠어? 이건 뭐겠어? 이거? 공집합이요. 얘네들이 합집합 전체 집합이지. 얘네들이 교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이겠지. 이거 해볼까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먼저 한 거 벌써 위에도 쓰여있네. 이거 아니 뭐야? 얘 공집합이지. 공집합이랑 A랑이니까 뭐 나오겠어 얘들아? A 나오겠지. A 연산 A 연산 A 연산 A가 볼래? 뭘까? 공집합이지. 그래서 이 새끼가 여러 번 하면 A0이 반복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칭 차립합의 문제는 얘들아 근데 대칭 차립합을 꼭 이렇게 아름답게 주지만은 않습니다.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이렇게 줄 수 있어. 야, A 연산 B를 이거라 가정하자. 대칭 차립합이지? 바로 위에 걸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지? 다음 연산 A 연산 B를 이거라 가정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 연산을 이거라 가정하자 뭐야? 대칭 차집합이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고 얘들아. 이 세모를 어떨 때도 많이 쓰냐면 이럴 때도 많이 써. 그냥 뭐 A 뭐 내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건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잖아. 내가 이 새끼가 여집합 시켜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줄 때 얘가 뭘 의미하는지. 얘가 여기서 대칭 차집합 여집합이 뭐냐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 맞겠지. 이렇게. 이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부분이겠지. 요즘 최근 트렌드는 얘가 더 많이 나와. 대칭 차집합이 너무 뻔해져가지고 니네가 대칭 차집합을 그냥 이렇게 공부해버려. 이런 느낌이잖아. 니네 그 오메가 문제 나올 때 x3승은 1이다라는 걸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x3승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좀 많이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니네 대칭 차집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줄지는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아 선생님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나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 이거야. 결국 A 합집합에서 A의 교집합을 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집합만 해주면 돼. 어쨌든 간에 대칭 차집합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합집합에서 뭐를 뺀다? 교집합을 뺀다라는 느낌으로만 가주면 돼. 이게 요즘 응용에서 이런 것도 나와 얘들아. 세 개짜리로도 가끔 나와. 세 개짜리 느낌으로 갈 때는 얘들아 이게 세 개짜리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때는 외워놔도 관계는 없는데 어디 부분이냐 여기 부분이야. 어렵지 않아. 자, 잘 봐. 이거 먼저 푼다라고 생각해볼까 얘들아? 우린 항상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느낌으로 할 거지. 요거 먼저 풀어보면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 맞습니까? 이 노란색과 얘랑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얘랑 누구랑? C 새끼 어디 있어? 얘랑 C랑의 합집합이면 지금 노란색이랑 주황색 다 포함된 거 맞지? 여기서 주황색과 노란색의 교집합을 뺀다라는 느낌이지? 주황색과 노란색의 교집합 여기 빼줘야지. 여기 빼줘야지. 남는 게 딱 여기 맞지? 아까 내가 색칠해준 흰색 부분. 3개짜리로도 요즘에 응용이 많이 된다고. 이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니까 3개짜리도 니네가 머릿속에 외워두면 좋아. 아, 얘의 의미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 여기를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뭐 외워두면 좀 빠르지 이렇게. 아,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좀 설명할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예, 바로 설명할 거야. 어쨌든 그런 문제로도 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니네가 머릿속에 시작하는 거는 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구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구나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면 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내용일 거야. 집합의 개수 구하는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 유일하게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 필요한 데가 여기긴 해. 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가끔은 좀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긴 할 건데 이게 바로 원소의 개수, 집합의 개수? 네, 원소의 개수가 맞는 거겠지. 집합의 개수라고 하니까 괜히 그거 같잖아. 부분 집합 개수 같잖아. 그치? 자,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니네한테 N,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구해보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NA에서 NB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이게 A와 B랑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이 상황은 여기 있는 원소 개수 니네가 다 센 거에다가 여기 있는 원소 개수 니네가 다 센 상황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이 몇 번 들어간 거야? 2번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NA 교비를 빼주면 되겠네요 라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다 각각의 숫자인 거 맞지? 얘들아 이건 그냥 숫자들이잖아. 지금 실수의 계산이잖아. 지금 이거 실수의 계산인 거 알지? 얘들아 실수의 계산은 당연히 이항이 가능한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1로 이항시켜볼까? 두 번째 공식. A 교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NA 합 NB 마이너스 NA 합 B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얘랑 얘랑 자리만 바꿔준 거야. 그냥 어차피 숫자의 계산이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이항시켜준 거야. 이거 내가 니네한테 이해시켜줬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자리만 바꿔준 건데. 이걸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일단 그냥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는 뭐 너무 뻔하니까 나오지도 않겠고 이걸로 니네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N, A교 B의 최대 채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졸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 잘 들어봐야 되나? 얘들아, 일단 여기서 N, A교 B의 최대 채소를 구하라고 하잖아? 니네가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얘 최대 채소를 구하라고 하잖아? 얘 최대 채소를? 그러면 얘 최대 채소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알아서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왜냐면 큰 수를 빼면 얘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NA, NB는 다 주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내는 거야. 뭐 NA가 10이고 뭐 NB가 뭐 예를 들어 15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얘네들은 다 주어질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를 결정해준 애는 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게 학교 시험에 진짜 꼬박꼬박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얘를 결정해준 얘야. 그럼 얘 최대 채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얘 최대 채소는 항상, 얘들아, NA와 B의 최대는 절대 NU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의 아무리 NAB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얘는 아무리 작아도 NA 또는 NB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NA와 B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결정해 주는 애야. 그럼 니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이렇게 나왔다 칠게.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이거야. 야, NA교 B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니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는요 NAQB는요 공식이 뭐냐면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BA요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이걸 이항시켜서 나왔다고 내가 방금 설명해 줬잖아. 이해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얼마야 얘들아? 일단 얘는 10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얼마인 거야? 15라고 나와 있잖아. 이제 여기서 결정된다고. 여기서 얘가 아무리 커봐야 누굴 못 넘어가 얘들아? 20을 절대 넘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 20을 넘어가겠어? A 집합이 10이고 B 집합이 15고 전체 집합이 20인데 어떻게 A와 B가 20을 넘어갈 수 있겠니? 전체 집합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알고 있잖아. A, B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잖아. A와 B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우리는 전체 집합을 하는 거잖아. 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 맞지? 시우야? 똑바로 안 한지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NA랑 NB가 있으면 얘랑 얘랑 더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빼는 게 결국은 얘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왜? 얘가 맥시멈일 테니까. 이해했니? 그 답은 얼마인 거야? 5겠지. 그 다음에 NA와 B의 미니멈은 얼마일까? 여기서 NA와 B의 미니멈은 얼마겠어? 15. 그렇지, 15야. 아무리 작아도 10이나 15보단 커야지. 왜냐면 NA와 얘랑 얘랑 다 더해달라는 소린데 벌써 A가 10개고 B가 15개면 NA와 B가 15개보다 작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야. A가 뭐인 거야? 15인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나오고 있을까? 10 나오겠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얘들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그냥 이렇게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공집합인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교집합이 제일 클 거고 이런 상황이 교집합이 제일 없을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받아들여. 야, 2개짜리로 나오는 건 어차피 최대체수 찾는 문제밖에 안 나와. 이것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잘 나오냐? 뭐 A 빼기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A 빼기 B의 개수. 근데 이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져.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 빼기 B의 의미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인 건 니네가 받아들이잖아. 지금 A 빼기 B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부분이라고. 이게 A 빼기 B라고. 이게 A 빼기 B. 이게 A 빼기 B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한번 써볼게.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U를 이용해서 풀어볼게. A와 B를 이용해서 풀어볼까? NA와 B에서 뭘 빼도 되더라? B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 분홍 색깔의 개수 구하라면 NA와 B의 총 개수에서 당연히 B의 개수 다 빼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얘들아 NA의 개수에서 뭐를? NAUB의 개수를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냐 이거냐. 합집합이 주어지느냐 교집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A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고 B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니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고. 뭐 NA의 뭐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건 뭐 당연히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되겠어 얘들아? A의 개수만 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결국 이거잖아. N, A 합, B 합, C. 자 학교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면 결국 이거의 최대 최소 문제 아니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될 거면 되겠지. 자 이거도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느낌 살리면서 가보자. 자 이렇게 하래. 이거 니네가 잘 생각해야 돼 일단. 일단 NA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일단 니네가 먼저 뭐 할 거냐면 일단 NA랑 NB랑 NC를 일단 다 때려 집어넣어 볼게. 그럼 잘 봐. A, B, C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당연히 공식 암기해야 되는데 처음에만 이해시켜주는 거야. NA 더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더하라는 거 맞습니까? NA의 느낌이. NB의 원소 다 더하라는 소리가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라는 소리 맞습니까? NC의 느낌이 여기 있는 애 다 더하라는 거 맞습니까? 이해한 거 맞지? 그랬더니 지금 니네한테 구하라는 개수가 여기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빼겠습니다. 첫 번째 N A 교 B를 빼고 N B 교 C를 빼고 N C 교 A를 다 빼볼게. 이 개수들을. 그럼 N A 교 B를 빼라는 소리 내다 봐봐. 여기가 A 교 B인 거 맞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거 여기 지금 두 개였지, 그지? 내가 지금 잘못. A 교 B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 하나 날라가겠지, A 교 B. 여기 하나 날라가는 거 맞지, A 교 B. 이거 빼라고 하면 개수. N B 교 C 빼라고 하면 여기 개수 하나 날라가는 거 맞지? 여기 개수 하나 날라가는 거 맞지? 이해했습니까? N C 교 A 빼라고 하면 이게 C 교 A가 여기 개수 하나 날아가는 거 맞지? 여기 개수 날아가는 거 맞지? 그럼 원래 니네한테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가 여기 개수 다 더해달라는 소리잖아. 근데 뭔가 하나 빠졌지. 여기가 빠졌잖아. 그래서 뭐 해주면 돼? 플러스 N A교 B교 C의 원소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공식이라서 아마 여기에 쓰여있지. 2번에. 자, 2번 공식에 니네가 쓰여있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알겠지? 이해했지? 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니네한테 만약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냐면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뭐부터 해볼까? 만약 한 과목만 선택한 새끼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만 선택한 새끼를 구해보래. 야, 이런 거 니네가 지금 만들어야 돼. 이런 공식을 니네가 다 여기서 다 외울 순 없잖아. 지금 내가 외우라는 건 딱 요 정도만 외우는데 만약 여기만 좋아하는 새끼를 구해보래. 만약 여기만 한 과목만 좋아하는 새끼를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일단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어. 한 과목만 좋아하는 새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겠냐, 얘들아? 뭐만 해주면 될까?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했잖아, 지금 니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해주면 될까? 교집합 한번. 이 교집합을 몇 번 빼면 되더라? 마이너스 묶어서, 그지? 2의 n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걸 뺐다 쳐. 이렇게 뺐잖아 지금.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가 몇 번 빠진 상황이냐? 3번 빠졌지 지금. 이해했어? 원래 3번 빠진 상황이잖아. 뭐 해줘야 되나? 플러스 여기만 좋아하는 새끼 구해달라고 했거든. 여기가 3번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2? 원래 하나 있었어. 잠깐만, 얘들아, 다시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까지만 생각할게.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여기까지만 생각할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래 얘들아 이거 더하기만 가도 얘들아, 잠깐만, 다시 잘 봐. 이거 더하면 이거 맞냐? 이거 더하면 어디야? 이거 맞냐 지금? 이거 더하면 뭐? 원래 있었던 거. 이거 더하면 뭐야? 이거 맞냐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니네가 2번씩 다 뺄 거라며. 그럼 이거 2번 뺐잖아. 그럼 잘 봐. 여기 2개 빠졌지 지금. 여기 2개 빠진 거 맞아 이렇게? 이거 2번 뺄 거라며. 그럼 이거 빠졌지 이렇게 2번. 여긴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1번 빠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번. 이거 이제 이것도 뺄 거라며. 그럼 2번 빼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여기 총 몇 번 빠진 거야? 3번 빠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3번 다시 더해줘야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n A교 B교 C를 다시 더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지금? 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2과목만 좋아하는 새끼 구하라 문제도 잘 나와. 2과목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이게 뭐 국영수 있으면 이게 2과목만 좋아하는 새끼 아닐까? 이 2과목만 좋아하는 새끼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지. 자,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N A교 B 더하기 N A교 B교 C 더하기 N C교 A를 구해보자 일단. 이게 지금 2과목만 좋아하는 새끼 맞아?
이거 하면 끝이야? 아니지.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걸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초록색인데 여기가 몇 번 들어갔어 얘들아? 3번 들어갔지. 그래서 마이너스 뭐 해줘야 돼? 3n a교 b교 c를 구해주세요. 이런 말. 무슨 말인지 했어? 만약에 두 과목 이상 좋아하는 새끼를 물어볼 때도 있어. 이건 두 과목만 좋아할 때고 이건 한 과목만 좋아할 때고 두 과목 이상 좋아할 때를 물어보잖아. 그럼 결국은 초록색이 여기까지 포함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빼기 2만 해주면 돼. 이해했지? 왜냐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했으니까 여기가 3번 들어갔을 텐데 2번만 빼줘야겠지. 이런 상황들을 니네가 보고 니네가 내가 야 두 과목 좋아하는 새끼 다 외우고 한 과목 좋아하는 새끼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그때 약간 벤 다이어그램을 이럴 때만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가면서 가주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렇게 하면 집합은